자, 그럼 오늘 엔비디아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영상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피터 틸입니다.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이 투자자이자 페이팔 창업자이죠. 이 사람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헤지펀드 틸 매크로가 3분기에 엔비디아 지분 한 우리 돈으로 1,374억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요걸 전량 처분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꼽히는 비스트라라든지 테슬라도 일부 지분 축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좀 늘렸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0억 원가량, 그리고 애플은 300억 원가량, 295억 원가량 이렇게 투자를 새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렇게 전량 팔면서 지금 요 자본시장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어요. 소프트뱅크도 앞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끈 소프트뱅크도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며칠 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 좀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엔비디아가 이 엔비링크라고 해서 자사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암홀딩스, 오늘은 그 소식이 나왔어요. 암이라든지 인텔 이런 다양한 CPU랑 쉽게 결합하도록 만들어서 이 AI 서버 시장을 좀 더 크게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홀딩스의 오늘 내용 내놓은 게 이 CPU,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PU가 엔비디아 엔비링크 퓨전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AI 칩이랑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소식은 암이랑 엔비디아가 서로 더 협력을 강화하는데, 암이 만든 이 서버용 CPU가 엔비디아 GPU랑 더 빠르고 쉽게 연결되도록 기술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기업들, 뭐 MS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쪽 이 자체 암 CPU랑 엔비디아 GPU 조합을 맘대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우리 것만 써라 에서 다 붙여도 된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AI 시장을 좀 더 크게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원래 AI 서버는 요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본인들이 만든 암 CPU랑 같이 본인들이 만든 CPU랑 쓰게 되면 비용 절감, 효율 개선이 가능하니까 그런 그 CPU 우리가 붙이게 해줄게 라가 엔비디아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소식은 이렇게 두 가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도록 할게요. 피터 틸이 앞서 테슬라도 좀 축소했는데, 요거는 그 테슬라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섰다, 요 정도 지분은 남겨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엔비디아는 달리. 어쨌든 자, 테슬라 오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태펠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상향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슬라가 AI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 FSD와 또 그리고 로보택시 이 이니셔티브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목표가 산정의 근거를 여러 가지를 밝혔어요. 일단 상향 근거가 지금 FSD 최신 버전 성능이 향상됐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단기간 내 로보택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최근에 FSD 최근 버전이 V14, 이게 추론 성능 능력이 추가돼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스티벨에서는 꼽았고요. 그리고 또 옵티머스 관련 해서도 지금 머스크가 내년까지 옵티머스 3세대
프로토타입 공개하고 내년 말까지 연 100만 대 생산체제 구축하게 되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요 목표가 산정, 사업별 가치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내년 예상 EBITDA 20배, 25배 정도 적용을 해서 FSD 기술 가치는 75%, 로보택시 추진력 가치 75%, 그리고 옵티머스 50% 이렇게 부분 가치 합산한 결과 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이렇게 미래 기술 좋은데 향후 기술에 대한 뭐 가치 평가 좋은데 그럼 당장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은 어떨까?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만료된 부분도 저가 모델 출시해서 수요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스티펠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 오늘 테슬라 소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루시다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10% 가까이 빠져서 그 내용까지 주가 사상 최저치 써서 이 내용까지 같이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주가가 오늘 테슬라도 올랐고 알파벳도 3% 이상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알파벳 지분을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43억 달러 정도, 6조 3천억 원 규모. 요거는 제가 사실 그 버핏의 마지막 서한 얘기하면서 잠시 언급드린 내용이라서 짧게 그냥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기 말 분기 보고서 에서 알파벳 지분 43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이 버크셔 포트폴리오 중에 10번째로 큰 종목이 됐다. 비중이.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은님 들어와 주셨네요. 은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기자님 감기 조심. 은님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피디님도 기침 콜록콜록 하셔서 걱정돼요. 우리 피디님 아프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프면 안 됩니다. 은님도 피디님도 저도 우리 여러분 또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져서 제가 오늘은 좀 나을 줄 알고 코트를 입고 왔는데 집 밖을 나서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버크셔 그 10번째 종목이 됐죠. 10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기술 주 대비해서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올해 말에 은퇴를 앞둔 상황이긴 한데 앞서 과거에 구글 사지 않은 것 두고 알파벳 사지 않은 것 두고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산하의 보험사도 이 온라인 광고 초기 시절에 구글 핵심 광고주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효과를 체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 경쟁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었던 걸 후회한다. 이런 내용을 버핏이 밝히기도 했었지요. 어쨌든 내년 1월부터 CEO 바뀌는데 그 그레 게이블 부회장이 이제 CEO로 취임할 예정이죠. 어쨌든 이사회 의장직을 버핏은 유지를 하는데 요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새로 이제 샀기 때문에 버핏의 그 마지막 생각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기술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주저함을 보였던 이 사람이 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오늘 장에서 3%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3 출시가 좀 임박했다고 미국 현지 IT 매체에서 좀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부 커뮤니티도 그렇고 비공개로 테스트 중이다. 이런 설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피차이 CEO가 올해 말까지 4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 3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노바나나 여러분 써보셨어요? 은님. 블랙누들 누직님 안녕하세요. 저희 채팅창에서 지금 한 2번째, 3번째 뵙는 거지요.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나노바나나 써보셨어요? 저는 오늘 M7 하면서 나노바나나 써본 것 가지고 저희 강아지로 그 피규어 만들기가 한참 유행이어서 제 얼굴을 넣는 건 약간 민망하고 해서 강아지로 피규어 만들었던 그 사진 같이 여러분들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요 나노바나나 기능도 좀 확대할 것이다. 같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제 전해진 내용이. 지금 제미나이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 정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요. 챗GPT가 8억 명. 예, 빨리빨리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소식은 이렇게 짧게 보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 최근에 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 늘리기 위해서 아주 줄줄이 연이어 거의 채권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하려고. 근데 여기에 아마존도 동참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두 번째로 꼽아둔 여기 빅테크사 채권 조달 동향 요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AI 인프라 구축 때문에 연이어 채권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단 오라클이 9월에 180억 달러 채권 시장 통해서 조달을 했고, 메타도 300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유럽 쪽에서 65억 유로 정도 채권 발행한 데 이어서 이번 달 초에도 250억 달러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를 내놨었거든요. 이러한 동향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아마존 내용 보면요.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해서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가량, 제 숫자에 약해요. 17조 원가량 조달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22년 11월 이후 한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기업 인수, 자본 지출, 자사주 매입,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져 있고,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AI 인프라 시장에, AI 인프라 투자에 상당 부분 소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현금 동원력이 각자가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 데이터 센터 신설이라든지 컴퓨팅 파워 확보하는데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렇게 동원을 해야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커버그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과소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선행 구축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뭐 실적 나오고 어닝콜 이후 그 장면에서도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펀머거 체이스에서 AI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늘면서 내년 미국 고등급 채권 시장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1조 8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M7 내용은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